안녕하세요. 이동준 선생님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평가 곧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속은 알다시피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 두 개가 동일한가를 보셔야 되겠죠. 자, 함수값 존재하나요? 1일 때 함수값, 네, 여기 새까맣게 칠해져 있으니까 함수값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한값은요, 좌극한, 우극한을 보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얘는 좌극한이 이렇게 가지만 우극한은 여기에 가고 있죠. 만날 수 없어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번의 경우는 함수값 존재하나요? 일단 1일 때 함수값을 봤더니 여기 위에 새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네요. 네, 함수값 존재를 합니다. 극한값은요. 자, 1이 아니면서 1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쪽으로 왔을 때랑 이쪽으로 왔을 때랑 같은 곳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죠.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죠. 우리가 1이 아닐 땐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x 빼기 절대값 x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x라고 하는 것은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예죠. 어디에서 연속인가를 봤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x라고 하는 요 함수도 우리가 연속이죠.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 두 개의 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도 연속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x는 2에서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자, 2번에서 봤더니 fx가 분수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분모를 잘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분모가 0이 되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극한값이 뭐 따지기도 전에 극한도 문제가 되겠지만 함수값이 없죠. 함수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분모가 0이 되어버리니까. 따라서 f-2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속의 조건에 함수값 존재를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이건 2차 함수의 형태네요.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다 연속이 되거든요. 왜냐면 x들의 거듭제곱과 차와 합 상수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것을 구간으로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fx는 연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의 경우는 분수함수의 형태가 되죠. 여러분, x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절대로 가질 수 없잖아요. 이 함수가. 그 외의 구간에서는 모두 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6,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부터 무한대, 요 구간에서 fx는 연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연속성의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이게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fx라는 식을 우리가 요 식으로 정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양쪽 구간 끝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f 두 번째 단계로 f-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게 0보다 작죠. 그리고 f0의 값은 0을 대입을 해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3이 되어서 0보다 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0, 3 이렇게 0이라는 값이 요 두 개의 값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값 따라서 사이값 정의에 의해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0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c가 fx는 0에 요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개가 존재한다는 건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나요? 네, 주어진 식에서 본다면 x가 2일 때 5라는 함수값이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극한값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2로 갈 때
fx가 이렇게 2가 아닐 때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2분의 2x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라고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x가 2로 가면은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너무 잘 보이고요. 분자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8 빼기 6 빼기 2니까 이 분자도 0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0분의 0꼴은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약분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을 한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2,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x가 2가 아니면서 2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약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네, x가 2로 가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식이 2x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 값이 우리가 봤던 함수 값이랑 동일해요. 따라서 x는 2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x가 2일 때는 0이라고 일단 주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값은 요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부호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통해서 절대값 안에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해볼게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요 극한값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요 값이 우리가 양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네, 요 절대값 안의 식이 부호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2가 되고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되고요. 요 값이 그냥 2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벌써 f2의 값은 0이었는데 여기 우극한의 값이 요 값이랑 벌써 달라졌죠. 그죠? 따라서 벌써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함수값이랑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겨났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좌극한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x-2, x의 절대값 x-2. 자, 요 식도 한번 살펴보기로 해보죠. 여기는 그냥 0으로 가는데 여기 식을 가만히 보니까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니 요 부호가 항상 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분자는 자, 부호가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겠죠. 그죠? x-2 약분이 되고요. 따라서 x가 2로 가긴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값도 다르고요. 그것이 주어져 있는 함수 값이랑도 다르죠.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연속을 만족할 수가 없으므로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fx가 지금 구간의 값에 따라서 x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의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연속을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f1의 값, 네, 함수값은 a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극한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모의 값이 x가 1로 감에 따라 0으로 갑니다. 그죠? 분자의 값도 잘 보시면 루트 4 빼기 2니까 0으로 가니까 이것도 식을 적절하게 잘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로 갈 때 여기 x-1을 두고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분자의 유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의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네, 여기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플러스 2가 되고 분자를 잘 보시면 요거의 제곱은 x 플러스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이 약분이 되고요. x가 1이 되면은 루트 4 플러스 2, 즉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요 두 함수의 값이 f1의 값이
극한값이랑 동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요 값이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값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a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속인 함수의 특징은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하거나 모두 연속이 지속이 되는데, 단 하나의 주의점, 분모, 즉 분수식의 형태로 그 표현이 되었을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하고 빼고 상수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연속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도 보신다면 fx가 연속인데 거듭 제곱을 했죠. 즉 연속인 함수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 함수도 연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귿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모가 0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x를 x-a라고 해서 x가 a에서 gx가 0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니 fx분의 gx는 x-a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 함수는 x는 a에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함수값을 x는 a에서 함수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연속이 되겠죠. 자,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fx랑 gx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요 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fx, gx를 여기서 똑같이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은, 주어진 식은 x-a의 제곱분의 2 곱하기 x가 되겠죠. 여러분, 이 함수의 경우에도 분모가 0이 되죠. x가 a가 되었을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따라서 함수 값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고,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1번의 문제에서는 gx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fx가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우리가 gx분의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x라는 식은 여러분이 이 식을 보시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x-2, x-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럼 gx라는 식은 x-2, 그 다음에 x-1, 그리고 fx가 x-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걸 함부로 약분하면 큰일 나죠. 왜 그럴까요? 약분할 때 우리의 규칙은 뭐였냐면, 원칙은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요 식을 우리가 굳이 쓰자면은 x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식은 x-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x가 1일 때는 절대로 정의를 할 수가 없죠. 0분의 0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gx분의 fx는 x는 1에서 함수값을 가지지 않고요. 똑같이 또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x는 2에서도 함수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식이 요 식이 연속이 되고 연속분의 1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gx분의 fx라고 하는 요 식의 연속인 구간을 살펴보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 1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 가능하고요. 2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의 문제는 무리식의 형태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리식은 요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요 안에 부호가 0 또는 0이거나 양수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x 곱하기 gx라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두 식을 곱하니까 x-1은 제곱이 되고 x-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이 제곱이 되었다면 우리가 근호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절대값을 씌워서.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절대값 x-1, 그 다음에 루트 x-2인데요. 여기에서 요 부호가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의 범위는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절대값 x는 꺾이기는 하지만 항상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속인 구간을 찾으라고 한다면 닫힌 구간으로 이쪽을 표현해 주고요.
2부터 무한대까지, 즉 반열린 구간으로서 여기에서 연속, 여기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하고 여긴 열려 있으니까 반열린 구간이겠죠.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네, 연속인 구간을 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됐을 때는 항상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존재합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근데 이 문제는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2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요 값은 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지점의 위치가 주어진 위치 안에서 존재하는가, x의 범위 안에서 꼭지점을 가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fx의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텐데요. 자, 여러분 기억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필요할 것이고 플러스 1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죠? 플러스 4분의 13 요렇게 생겼네요. 따라서 요 범위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한번 요렇게 살펴보시면, 그래프를 살펴보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이 최대값이 요렇게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따라서 요 값이, 최대값이 4분의 13이 되고요. 최소값은 요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분수함수의 형태인데요. 분수함수는 어떤 구간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리는 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점근선의 위치를 먼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점근선이라고 하면 x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값, 마이너스 1의 값은 절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y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네, 요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점근선은 x축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반드시 지나는 점, x가 0일 때를 한번 보면 y축과의 교점이 3이 나오네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x의 범위를 봤더니 1부터 1이 어쯤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까지, 한 2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f1의 값은 대입을 해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f2의 값은 대입을 해보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수함수는 계속 감소를 하죠. 따라서 요 값이 최소가 되고요. 최소값이 되겠고, 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쉽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60이라는 속도가 최고 속력이니까 60을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적당하게 A, B, C라고 해서 각 정류장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0인 순간이 두 번인가 일단 우리 최소한 두 번 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요때의 위치를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요때의 위치를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갈 때 60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Q인 것도 한번 거쳐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40이라는 속도를 최소한 몇 번 지났는가? 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4번 지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우리가 A랑 일단 P랑 그리고 B랑 Q랑 C랑 이렇게 순서를 주고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FA가 네, 0이었고요. FP가 60이죠. 사이값 정리라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요 사이에 FC1이 40인 C1이 네, A랑 P 사이에 존재하죠. 여기에 요 열린 구간에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P와
그 다음에 B 사이에도 보면은 60과 40 사이니까 또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F, C2가 40인 네, C2가 또 P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4번 정도를 쓸 수 있겠네요. FB가 0이고 그 다음에 FQ가 60이니까 또 B랑 Q 사이에 또 어떤 C3라는 게 있어서 FC3가 40인 C3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그리고 B랑 Q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가 60이었고 FC가 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C4가 40인 C4가 열린 구간에 또 존재하겠죠. 네, Q랑 C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그 존재성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fx를 보시면 fx의 구간이 나누어져 있죠.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절대값 x가 1이 되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함수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각각 그 구간 내에서는 2차 함수의 형태이므로 이 구간 내에서는 연속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간이 딱 나누어지는 경계선인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연속이 보장되도록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문자가 2개니까 2번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번 조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1의 값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요 함수를 타고 오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네, 함수의 값은 2라고 존재를 하네요.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랑 큰 쪽에서 올 때 두 개의 극한값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여러분 요 범위를 다시 보면 이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렇게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 쪽에서 다가오니까 요 범위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값은 그 함수의 식은 얘가 될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다 마이너스 1과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하니까 이 함수의 이 극한값은 좌극한의 값은 2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여기에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이 함수를 타고 와야 되겠죠. 이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fx가.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니까 자, 각각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로 적용이 되면 연속이니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선 두 개가 같다는 게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값이 당연히 요거랑 같아야만 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a, b에 대한 조건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되어야 되니까 넘어가서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에 대한 연속에서 조건을 찾았으니까 두 번째 x는 네, 1에서 연속이 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f1의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이라고 하는 범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니까 1이 들어가면은 함수의 값은 0이 되네요. 그럼 두 번째, x가 1의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를 한번 살펴보죠. 1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요 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각각이 다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을 적용을 시켜보면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그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 극한값이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 계속 한번 점검을 해 보기는 합시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 식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에 x-1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요것과 요것과 요 세 개의 값이 다 모두 동일하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구나. 즉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구해놓은 값이 또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됐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a는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넘어가 보면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f-3이 나올 텐데 문제는 앞에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주어진 문제를 잘 보니 일단 여기에 f2가 4라는 조건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f2는 4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5 곱하기 f2는 2를 대입했더니 8a 플러스 2b라고 하는 식이 나오네요. f2라는 값이 아까 4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8a 더하기 2b는 5, 4, 20 따라서 4a 더하기 b가 10이 되는 조건 하나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또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fx의 실체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fx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적절하게 x의 값을 잘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입하면 될까? 우리가 1학년 때 항등식 공부를 했다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이 앞에 값이 0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0이 되어버리네. 0 곱하기 f-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a 빼기 3b가 되네요. 얘가 0으로 슝 가버리니까 27a 마이너스 플러스 3b는 0. 그래서 3으로 우리가 요거를 여기 개수를 조정을 해주면 9a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요거의 조건과 이 조건을 활용을 하면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4a 플러스 b의 값이 아까 10이었으니까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5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구나 찾을 수 있죠. 그리고 b의 값은 여기다가 적절하게 잘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 b의 값은 이렇게 18이 되는구나. a, b의 값을 구하라면 요까지로 끝날 수 있을 텐데 간혹 시험 문제에서 요까지 해놓고서 흐뭇하게 끝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3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식에서 우리가 f-3을 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아까와 같이 0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함수의 값과 극한값이 동일한 게 함수의 연속이고 여기에서는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지 못하는 함수의 값을 극한의 값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보나 한번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fx의 식은 우리 이렇게 일단 써놓고요. fx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x 플러스 3을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요. 분자에서는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고 b가 18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랬더니 얘가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계산을 해보면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해보니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여기 분모는 x 플러스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를 여러분이 끄집어내면 x제곱 빼기 9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약분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되니까 2, 3은 6,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36. 네,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연속이란 조건 때문에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f-3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조건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보니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 함수의 값이 계속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양수일 때 우리가 쭉 그려준다면 그거랑 대칭되게 음수일 때도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잘 아시는 친구들은 이거를 우함수의 조건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x제곱 같은 거에 해당되는 그런 그래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이죠. 자, 그 다음에 F1, F2, F3, F4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fx의 식도 나와 있지 않고요. F1과 F2에 대한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니까 각각 F1과 F2의 부호가 반대구나. F3과 F4의 부호도 반대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몇 가지 다양한 어떤 예시를 쫙 다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란 조건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찾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장 적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개까지 우리는 보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F1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1일 때의 함수값이요. 0보다 큰 어디엔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F2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0보다 작은 쪽에 어딘가? 네. 2일 때 함수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 되니까 어딘가 최소한 한 번은 x축이랑 만나서 지나가야 되겠죠. 왜? fx가 연속 함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f3의 부호를 우리가 양수를 해야 될까 음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최소한의 적어도 최소한 몇 개까지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보단 작은 경우로 가야 되겠죠. 3일 때, 2, 3일 때 근이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때 함수값을 예를 들어서 음일 때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도 0보다 작은 걸로 가고요. 자, 그러면 F4는 두 개의 부호가 반대니까 4일 때 그래프는 여기 위쪽이 어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F4일 때는 0보다 큰데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요 사이에 한 개, 요 사이에 한 개, 두 개가 최소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조건 때문에 y축 대칭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속이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도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 대칭이 되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하나, 둘, 셋, 4개, 최소한 4개가 존재한다. 적어도 4개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F1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1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아까와 반대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겠죠. 부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면서 한 번 2, 3 사이에는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소한 구해야 되니까 3일 때 양수면 4일 때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모양이 생긴 것처럼 아마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실근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최소한의 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않겠죠, 그죠? 네, 이거 실수.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학교에서 이 텅 빈 교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의 핸드폰을 보며
여러분 이렇게 녹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교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방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만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우울해지지 않도록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